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사실상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96%, 그리고 코스닥은 2.51%, 양대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는데요. 자, 오늘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를 하면서 마감되었는데, 사실 외국인의 매수 폭이 그렇게 크다,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코스피는 250억, 코스닥은 1,700억 가량. 근데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선물 부분이에요, 선물. 외국인이 선물을 1조가량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된 게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기여를 하였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오전 중에는 오후 중에는 이게 장 마감이 되기 전에는 외국인이 1조 4천억 가량까지 매수를 했었어요. 이제 9,281억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이 선물 현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의 움직임 우선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월 달부터 사실상 상승이 나왔을 때 외국인의 수급 영향이 굉장히 컸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의 수급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증시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미국 증시가 전약 후강 장세로 마감된 요인과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자,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악재풀이를 했었지만 그 다음 날에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호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발표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CPI도 높게 나오고 경제 지표가 호조롭게 나온다라는 것은 경기는 긍정적이지만 물가도 잡히지 않는다는 뜻. 우리 예상보다 물가가 빠르게 안 잡힌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좀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도 증시가 빠진 내용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이제 경기 침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보다 늘어난 거죠. 그런 내용이 주도에게 좀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했다 살펴볼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CPI가 안 좋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많이 급하게 떨어지는 거를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경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고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향방을 못 잡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들로 상승을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착륙 관련해 가지고 CT에서 좀 집계한 내용이 있어요.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은 이달 초에는 마이너스 10.8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36.0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동시에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1월 달에는 3.24였다고 하면은 이제 2020년 8월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움직임을 해석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거죠. 인플레이션율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고, 음, 물가도 꺾이고 있는 게 보이는 동시에 경기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면서 증시에 보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작용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상승장 출발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이른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만 해도 연준 위원 3명의 연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기존적으로 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증시가 계속해서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둔감해진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발언을 해가지고 둔감해졌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알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알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둔감하게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이런 식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자료, 증거가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 지금 지배적이죠. 연준의 발언들을 보면. 근데 보다 매파적으로 무언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경기가 아니라 금리에 좀 더 초점이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많은데 분명히 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안 잡히는 거 우려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다가 아니라 그런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고금리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년, 2년 더 길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증시는 분명히 또 꺾일 겁니다. 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향방을 못 잡았기 때문에, 초점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일희일비될 수 있는 요인들을 체크를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시에 차트가 좀 바뀌었죠. 종가지 지수 관련 241선, 481선이 지금 보이는데 빨간색 선이 241선이에요. 코스피도 기존적으로 241선 돌파를 좀 못해줬던 경험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41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는다는 움직임도 보였고 좀 이탈하고 나서 돌파를 계속 못해주는 움직임이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241선 부근에서 둘 다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결국은 지켜봐야죠. 여기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상승 동력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증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최근 분위기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은, 꺾이는 게 통상적일 수 있겠다. 어느 쪽의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좀 파악을 하고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